요거밖에 안 모였어. 그래. 아이, 다들 어디가 있는 거야. 나라가 뒤집혔고 선거표를 다 도둑맞았는데 요거밖에 10,000명밖에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100만 명은 나와야지. 여기다 뒤집어 놔야지 차가 못 다니게.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아주 민주주의 잘 되고 있죠? 우리 선거도 잘 되고 있죠? 언론의 자유도 잘 보장되고 있죠? 네 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 보니까 ENG 카메라가 하나도 안 나왔네. ENG 카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쓰는 조금 큰 카메라예요. 유튜버들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요 또 하나 이슈가 저기 구리 선관위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거기서 불침번을 쓰면서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제가 첫날 들이닥쳐서 촬영을 했는데 분류기가 4대 있고 사전 투표 투표 용지를 이렇게 인쇄하는 거, 발급기가 22개가 거기 있어요. 구리시 선관위에서. 그래서 20일날 중앙선관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딱 있더라고. 그 사무실로 쳐들어갔죠. 카메라 들고 쳐들어갔죠. 다 찍었죠, 다. 이거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내일 20일날 중앙선관위에 반납하기로 돼 있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반납되면 끝장난다. 마지막 찬스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그걸 다 찍었죠. 그러고선 여러분들 오시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분하고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몇십 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5층인데 구리시선관위가 5층 그 복도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20일날 그게 중앙선관위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밤새면서 지금 계속 불침범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구리에 출마했던 나태근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죠. 그분이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입회하에 그걸 이제 봉인지를 그 박스들을 다 창고에 넣고 박스를 이제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게 잘 된 거죠. 이제 봉인을 해서 이건 손 못 댄다. 그리고 법원 허가받아 봉인했는데 어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조슈아도 여기 왔다 갔죠. 어저께 연락 온 게 급하게 증거 보존한 거 중에서 분류기하고 아까 얘기한 그 개표기 이게 일부러 뺐대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렇다는 얘기는 어저께가 금요일이잖아요. 번뜩 생각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들어가니까 주말 저녁에 이거를 증거 보존에서 뺀 거를 이걸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또 제가 어저께 또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또 방송했어요. 방송했더니 조슈아도 와 있고 다 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들어갔어요. 조슈아하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서 이제 불침범을 쓰고 저는 이제 방송하고 건물 다 훑어보고 나오고 다른 분들이 어저께 또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7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대요. 7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아마 그걸 가져가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했는데 거기 쭉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것처럼 쭉 앉아 있으니까 몇십 명이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았어요. 아주 복도에. 나가는 문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쓱 경찰들이 보더니 거기 앉아 있으니까 후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 앉아 있었으면 이거 뺏긴 거예요. 또 중앙선관위로 넘어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거 보존 신청을 민경우 의원뿐만 아니라 한 20분이 통합당 의원들이 보존 신청 선거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선거에 관련된 증거는 다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법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의혹이 있는 게 분류기예요. 분류기가 뭔지 아시죠?
1번으로 촥 들어가고 전자 분류 2번으로 촥 들어가고 3번으로 촥 들어가는 거 있어요. 1번이 어디야?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찍은 표는 분류기가 알아서 1번으로 촥 들어가면 이걸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장을 옛날에는 이렇게 씌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순식간에 100장을 씌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중앙선관위에. 왜 그러냐면요, 전자나 통신장치가 그 분류기에 있으면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써요. 법에 아예 그건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분류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날 밝혔습니다. 분류기를 거기서 막 농성을 하면서 이걸 보자고 그랬어요. 까자고 한 번만 보여달라. 그랬더니 처음엔 뭐 바득바득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태곤 후보도 와 있죠, 변호사도 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시민단체 분들 쫙 와 있으니까 거기 구리시 선관위 국장이 자 그럼 한 번은 보여주겠다고 한 번을 그 가방에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 있었어요. 일부러 배치시켰어요. 저희가 거기에 사무국장 봐요. 벤자민 윌커슨이 누구냐면요, 세계 최고의 IT 회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요? IBM이에요. 세계 최고 컴퓨터 최초로 만든데요. 거기에 컴퓨터 회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혼혈이라고 그러실까? 아버지가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백인이에요. 사실 한국말도 이렇게 저처럼 또박또박은 못하고 그래도 잘해요. 근데 그분이 딱 보고서는 사진을 찍었는데 순식간이니까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탁탁탁탁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수야. 사진 놓고 이봉규 TV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딱 걸렸어. 거기에 컴퓨터 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가 장착된 전자개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자, 사진으로 드러난 거 이 사람들은 오리발렘입니다. 사진으로 드러난 거. 아니, 지금까지 사진, 동영상, 증언, 이건 이제 더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유튜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증거는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오리발렘이잖아요. 우기고 보잖아요. 우기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주사파들 우기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옛날에 학창시절 때 빨갱이 운동하면서부터 숨어 다니면서 우기고 잡히면 우기고 도망가고, 여기에 아주 20대 10대부터요 뼛속 깊이 DNA가 박혀있는 사람들에서 우기는 된 선수들 안 돼. 사진 내놔도 몰라. 나는 몰라. 이번 우리 거 분류기 아니야 이러고 우기고, 동영상 이게 1번으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1번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2번 게 들어가는 게 잡혔잖아요. 동영상에 참관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순식간에 들어가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쌤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찍고선 나중에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봤어. 그랬더니 척 들어가는데 일본 표는 민주당 표만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당 표가 척 들어가고, 아무도 안 찍은 무효표가 척 들어가고, 몇 개 하나씩 이게 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이 밝혀졌어요. 그게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 참관인이 휴대폰, 참관인은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참관이니까. 근데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밝힐 줄 몰랐지. 그리고요, 대다수의 선관위원들은 몰라요. 이거 부정선거인지도. 기획한 사람, 그리고 몇 사람,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해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공대 조직 같은 그 연변 조직들이 몇몇 투표소 사전 투표만 부정된 의혹이 많잖아요. 왜냐면 사전 투표는요 4일 5일간 묵혔다가 개표장으로 가요. 4일 5일간 묵혀요. 묵히는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없어요. CCTV가 없는데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특공대들이 들어가가지고, 특공대라는 건 우리 군인 특공대가 아니라 쟤네들이 주사한 특공대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가서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지 바꿔치기,
봉인지 바깥치기 한 것도 증거가 많이 들어. 사진 나왔지. 내가 사인한 사람이 투표 참관인이 투표할 때 참관했어요. 그리고 사인했어요. 자, 이봉규 사인했어. 개표날 갔어. 참관을 했어. 이봉규 맞네. 내 이름은 맞는데 내 글씨가 아니야. 육군 중령 출신인데요. 이거 내 글씨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왔다니까 인터뷰가. 내 글씨가 아니 자기 글씨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글씨가 너무 틀려. 그 사진도 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너무 틀려 우리가 봐도. 근데 쓴 사람이 아니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열받아가지고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다 하고 온라인에서 서버 조작을 다 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이 분류기는 단순 분류기지 전자장치라든가 컴퓨터 장치라든가 통신장치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우리가 벤자민이 딱 그 사진 찍어 와서 밝혔어요. 이건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컴퓨터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컴퓨터 컴자를 알아요 제가. 뭘 그 안에 뭐 이게 회로도를 보더니 이거는 컴퓨터 무슨 장치래. 이게 그리고 이게 뭐 통신 다 되고 조작 다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밝혀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맞죠?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밝혀내야 됩니까? 여기야 저기야. 저 밑에지. 이건 대법원이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밝혀내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한번 줍시다. 윤석열 총장 화이팅!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수사. 왜냐면 고발이 여러 번 들어갔으니까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떠벌리지는 않지만 아마 물 밑에서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사나 마나 증거는 이미 나올 만큼 더 이상 나올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왔어 이제.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밝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이 기대가 안 돼. 보수자 뺀대요. 그리고 좌클릭해서 중도로 간대요.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못하게. 거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도.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 이제? 당신들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 깜빵 다 갑시다 이거. 깜빵들 다 만들어놔. 10,000명 깜빵 만들어놔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안 돼요.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 마을이 도둑 맞았어. 도둑놈들이 이 집 저 집 옆집 우집 다 털었어요. 다 털었는데 한 집에서 나와서 야 도둑놈 잡자 때려잡자 신고도 하고 도둑놈 잡으러 색출하고 다니는데 비겁한 가장들이 제가 도둑놈 잡으면 그때 가서 나도 합류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할게. 제가 잡으면. 쟤는 누구예요? 민경욱이고 다른 비겁한 가장들은 누구예요? 통합당 의원들이에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치를 해요 정치를. 금배지 다 뛰어. 아니 장사를 하든가 회사에 취직을 하든가 돈 버는 거에 뭐야 그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요. 우리 표를 다 도둑 맞아서 지네 금배지 달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할 거고 국민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니 부정이 밝혀졌으면 캐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인데 증거가 너무 많아. 하나만 나왔었던 내가 이기지 않는다니까. 자 누가 끝내야 됩니까?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일 야당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검찰청 한번 기대 마지막으로 해보는데요. 조만간 저는 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해 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이걸 민기적거리고 넘기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여러분 이민 가실 돈 있어요? 나는 없어서 못 가.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나라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민경욱을 구합시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이게 Follow the Party라는 것이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큰 단서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커는 자기가 해킹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해커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만 알 수 있는 자기의 지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253개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지역구 선거의 숫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 어떤 숫자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조작의 밑바탕으로 삼아서 표를 조작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는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주문을 받아서 놀랍게도 180석, 그러니까 자기의 주문을 한 사람에게 180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한 이 사람, 자기는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쯤에는 자기가 내가 했다라는 지문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 지문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남겨놓진 않겠죠. 그 천재가 숨겨놓은 그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우리 국민 중에 그런 천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 천재가 찾아낸 글은 Follow the Party, 당을 따라가자, 영원히 당을 따르겠다. 앞에 영원이라는 게 있지만 영원은 빼고 그냥 당을 따르자, Follow the Party, 영역이죠. 그 세 단어를 숨겨놨어요. 그 숨겨놓은 거 어떻게 숨겨놓냐를 여러분께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도 없으세요.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배열입니다. 배열. 이렇게 쭉 플러스가 나오고 이 표를 얻은 쪽이 나오고 표를 주는 쪽이 나와서 표를 주는 쪽, 얻은 쪽은 플러스, 받는 쪽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253개를 쭉 줄을 세워놓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그 순서에 5라는 5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로 이제 그 구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줄을 세워서 줄 세운 거를 7개씩 더해서 더한 거를 100이 가깝도록 나누어서 온 거 겹친 것을 아래에다가 7개를 빼놓고 거기가 이진법으로 해요. 3은 1, 2, 3 해서 11, 이진법 11 그러면 그게 3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이면 10, 10 이게 1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6개의 이진법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각각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0 하나를 붙이면은 7개가 되면은 그게 바로 알파벳이 됩니다.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찾는데 follow, F-O-L-L-O-W T-H-E-P-A-R-T-Y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 소름은 이제 그걸 숨겨놓은 사람이 돋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런 걸 해놓았을까요? 한국 해커라면 아리랑 이런 거 해놨겠네요. 아리랑 뭐 아니면 태극기 이런 걸 영어로 해놨겠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남겨놓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중국인!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뭐 하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명은 있어야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보를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보자가 나타났습니까? 잘 안 나타났어요. 내부 제보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내부의 제보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국 사람을 썼다는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근시일 안에 여러분께 시원하게 밝히겠습니다. 제가 밝히면, 저는 대학교 때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때도 그렇고 행정학한 사람이 뭘 알아? 기자했던 사람, 이럴 수 있죠. 다음에 그 천재가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아이고 이거 자기가 자기 얘기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를 만나서 이 설명하는 데 달란트를 받은,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하는 분과 서울 모처에서 이 끝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식을 다 설명을 하고 세 명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에서 갑자기 저 민경욱을 욕한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저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왜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죠? 북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선거에서 친 놈이 별일을 다 한다고. 아니, 선거에서 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저를 딱 잡아가지고 뭐 입심이 좋은 놈이 뭘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 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중국도 얽혀있고 이게 얽혀있는 거예요. 얽혀있으니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저를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6장의 투표용지 흔든 거 아시죠? 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 아무 종이나 가져 나와서 저런다. 저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 선관위에서 저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제 귀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그 선관위가 제가 흔든 투표용지가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그래서 정품 인증을 해줬다. 예, 민경욱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시키지도 않은 김정은이 나서서, 북한이 나서서 민경욱 저런 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정품 인증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그 선거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단 한 가지라도 어겨지면,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선거는 합법선거입니까? 불법선거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선거가 됩니다. 불법선거는 바로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인 선거가 맞았죠? 지금 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자개표를 했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선거지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거기다가 인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숫자가 나오니까요. 바코드에 상응하는 숫자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QR코드를 썼어요. 법에는 막대형 바코드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QR코드라는 얘기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2차원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는 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선관위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것만을 일로 삼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잘 못했어요. 6장의 투표지도 그 투표지가 왜 개표장에서 나옵니까? 개표소에 자녀 투표지를 짊어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 공무원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 투표지는 수만 장이 투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장의 투표지 가운데 도장만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전부 적법한 기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분리하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막 집어넣어서 이 표가 수만 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투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게 법에 나와요. 즉 곧바로 라는 뜻이 되겠죠. 투표가 끝나면은 지체 없이 이 남은 투표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넘긴다. 투표지가 있어야 될 것은 투표소와 선관위의 창고입니다.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곳, 가장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개표소예요. 개표소에 그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약과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자녀 투표지는 화약이고 투표함이 있는 곳은 불이다. 그래서 떼놔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불바다인 개표장에 이거 화약을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투표 인수와 투표 용지의 수가 맞지 않아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갔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 용지와 투표인 수를 남은 자녀 투표지로 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인지를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봉인지는 마음대로 뜯어도 되나요? 다음에 봉인지를 뜯은 채로 그 개표된 자녀 투표지를 체력 단련장에다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문도 안 잠가놓고 CCTV도 비추지 않는 그곳에서 6장에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장 흔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투표용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 안에서도 보고서가 있었어야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관리를 잘못한 그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보자가 있습니다. 선량한 제보자가 있어요. 그 제보자를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느냐? 투표용지를 절취한 절도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우리 법에는 이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바깥에다 알리지 않으면은 도대체 고쳐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공익제보로서 밖에 나와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는 제보한 사람이 5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법으로 공익제보자가 있으면 공익제보를 받는
접수자가 있습니다. 그 접수자의 1번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6장의 투표지를 갖고 이걸 어디다 알려줘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부에서 아무리 해봤자 자기네들이 다 입막음 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통해서 저를 주었단 말입니다. 저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밝히려고 내놓은 것을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절도범이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의정부 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 건 그 6장의 투표용지와 파쇄된 투표용지였어요. 그걸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여기다가 주면은 절도범으로 하는데 절도범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그런 증거물로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요 옆에 있는 대검에 갖다 줬습니다. 아침에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대검에 가서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이 증거물로 활용하십시오 하고 주었어요. 근데 가서 조용조용히 물어보던 이 사람들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검찰 수사관 6명을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저를 둘러싼 다음에 몸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몸수색을 해가지고 제 몸수색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신고자를 갖고 몸수색을 하고 지금 신고를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게 맞는 얘기냐 항의를 했습니다. 제 몸을 2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했어요. 근데 제 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같이 가 있던 변호인 2사람이 있는데 이 변호사들 2사람도 다 수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수색을 당합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고 나왔어요. 제 몸은 2번이나 뒤지고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들이 나와서 제 차를 보이지 않는 곳에 끌고 가가지고 저와 변호사들이 다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보는데 끌고 가가지고 제 태블릿 PC와 전화기를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기를 뺏어가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 약속이 2시에 있다는 것도 뭐 전화기를 뺏기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 절차가 잘못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 무효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증거를 더 찾아오라고 합니까? 예? Follow the party 라는 Follow the party라는 이 해커가 남겨놓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도 있고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3명의 같은 지역구에 후보 3명의 지역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비율이 똑같은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만졌다는 거고, 이제 만진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Follow the Party를 얘기를 했더니 나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자세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사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몇 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더운데도 나와서 제가 딱 검은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검은 옷을 챙겨 입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오더라고. 우산도 들고 하신 여러분들, 이 공의로운 발길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 세계의 불순 세력들,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것만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시민 민주시민이여 총 걸겨라.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부서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하라.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3대 악법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이야기한 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네, 오늘도 애써주시는 유튜버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더운데 고생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많지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고 굵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그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정말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정도 한숨과 눈물과 피와 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것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잘 짜여진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그 생태계가 원전 산업으로 중심으로 시작해 가지고 제조 분야는 거의 와해되거나 붕괴돼가는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집권 세력들은 이해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지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상태대로 가면은 나라의 제조업 기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와해되고 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지난 60년 정도 이승만 대통령이 각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조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외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면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원자력 산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제칠 수 있으면은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관심은 제 자신이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률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지갑이 좀 더 넉넉해지고 두둑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야말로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선거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이자 토대이자 근간이자 근본이자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모든 권력은 공정한 선거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흔들린다는 것, 선거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누가 권력을 잡고 아니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근간과 기본과 토대 자체를 뒤엎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많은 애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의 조작 문제, 개표 조작 문제를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보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21대 총선을 대단히 학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한 것은 남양주시에서 나온 빳빳하게 이렇게 펴진 백매 묶음이 이 차곡차곡 쌓이는 광경을 한 신민 기자분이 제보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월 16일입니다. 그 영상이 4월 16일 저녁에 올라가니까 4월 17일 날 해당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경찰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내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거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치적 배경도 없이 저는 그야말로 아주 분석적이고 아주 학자적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4월 23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한양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윤정수란 분이 저한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쫙 보자마자 여기에 조작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런 분들이 이 문제를 파고들지만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학자적으로 가장 분석적으로 추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3일 날 4월 23일 날 조슈아 씨가 10군데에 자기의 엑셀 분석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제가 4시 정도 보고 그리고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조작을 했구나. 엑셀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젊은 날 데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들하고 달리 숫자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 자신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민혜인 교수라든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분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공박사 이렇게 앞에 선구자처럼 가다가 혹시 잘 안 되면 당신 어떻게 하냐?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미 선구는 끝났습니다. 그 선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저 창고에 숨겨진 표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21대 총선 통계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나 데이터나 숫자는 무지막지합니다. 안면을 봐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숀 박사란 분이 젊은 날에 미국의 어바마 샴페인이라는 대학에서 숫자 이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더구먼요. 숫자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1대 총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안에는 범죄자가 남긴 지문과 범죄자의 행적과 범죄 수법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오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야심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적 정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장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모든 증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한 그 소위 데이터에 다 담겨 있다. 잠시 동안 검찰을 손을 보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또 이 사람을 뭐하고 저 사람을 뭐하고 이렇게 잠시 숨길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21대 총선은 아마 내년부터 전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와 정치학 교과서와 그 다음에 정치학과 통계학의 연구자들의 가장 핫 토픽,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조작을 한 경우는 콩고라든지 리비아 사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가장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 투표수의 몇십 % 정도를 이렇게 만진 경우에는 아마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21대 총선 결과 자료를 조금 더 겸한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접견하는 분들은 그 자료 안에 4월 15일 날 특히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덮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대법원이고 하니까 제가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아주 법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저는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세상 일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책임도 묻고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은 기본적으로 투표함에다가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 온라인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분류기라든지 계수기라든지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메인 서버라든지 백업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도의 증거 보전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다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해주니 안 해주니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의심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첫째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조작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히 의정부 지원이라 이런데 이번에 구리관리 선관위에 관련된 분류기를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감출 수가 없으니까 법원 판사님들이 당연히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어떤 장비가 장착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가 또 대법원이고 저기가 또 검찰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잘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4.15 총선 선거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이라는 것은 조국 사건의 수십조 배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저는 한국의 검찰이 왜 이렇게 입을 다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가 동년배입니다. 동년배인데 윤 총장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국의 선거 부정 사태를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시죠. 한국에 참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죠. 부담이 되면 찬반이라도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소개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외국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셔서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만일 조작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 세력 같으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또 집권 세력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이 한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의혹 사건은 거짓과 참의 싸움입니다. 4.15 총선의 개표 의혹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4.15 총선 의혹 사건은 삶과 죽음의 대결 구도입니다. 4.15 총선의 의혹 사건은 생존과 번영을 가느냐 아니면 노예의 길로 가느냐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이들 세대가 노예의 길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려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고단하시더라도 여러분 저는 성장하면서 제가 집이 경남 통영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항상 부모와 함께 들었던 것이 삶은 정직해야 되고 삶은 반듯해야 되고 삶은 성실해야 되고 삶은 치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배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장소에 오신 분들이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야,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집요하게 많은 콘텐츠를 쏟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앞으로도 4.15 총선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까지 저는 제 신명을 바쳐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맞지만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의 지난 80년 70년 세월을 보면은 한시도 좌익과의 싸움에서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을 맞았을 때 그 해방 전국의 혼란스러움과 그때부터 이미 좌와 우의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우계를 소속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활기를 띠고 이 집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건 뭐 꼼짝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모든 부정 사례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렇습니다. 미통당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준석이, 하태경이, 뭐 김세연이 이런 자들이 나서서 오히려 민경욱 의원을 비난을 하고 무슨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등 오히려 민주당,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우선 오늘 좀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자체에서 180석, 범좌파 연합 190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얻은 이 좌파 민주당이 다음 주 6월 1일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강욱이라는 청와대 비서관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 조국이 아들놈 인턴 서류를 조작해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이 친구가 한 첫 번째 말이 윤석열 검찰을 비난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0석을 차지한 이 좌파 연합은 이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엎기 쇼를 이제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사를 뒤집어 엎고 진실을 뒤집어 엎고 체대를 아예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우려스러운 최근의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명숙 총리를 기억하십니까? 한명숙. 노무현 임기 후반에 2년 동안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가 총리 재적 시절에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9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2010년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엄청 끌었습니다. 5년이나 끌어가지고 결국 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가 며칠 전에 한명숙 총리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검찰의 아주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겠다고 한 얘기가 그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모라는 사장이 어느 한참 후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어느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때 검찰이 나를 뭐 어떻게 회유했다는 이런 일부 발언이 남긴 비망록이라는 녹음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대법원 재판 때 대법원 재판 5년을 끄는 동안에 다 제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 한 사장은 2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 인사들은 재심의 이유가 없다, 새로운 어떤 증거가 없다, 재심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얘들은 지금 한명숙이의 재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면은 그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고 상대방 적군에게 이로운 것은 잘못된 거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한명숙에 대해서 이렇게 얘들이 집착을 할까요? 내용을 알고 가셔야죠. 한명숙이 남편이 있습니다. 박성준이라고 성공회대학 교수인데 이분보다는 신영복이를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신영복이라고 그랬죠. 신영복이가 김일성의 직접 지령을 받아서 낙로당 이후에 처음으로 공산 비밀정당 통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돼서 사형도 당하고 했는데 신영복이는 20년을 살았죠. 근데 이 박성준이도 신영복이와 같이 당시 서울상대를 다니다가 신영복이한테 포섭이 돼서 통역당 사건으로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영복이가 죽고 난 지금 통역당 사건 관련자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좌익활동 빨갱이 서열로 1위라고 다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명숙이는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지금 운동권 586 주사파 애들을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걔들 사이에서는 한명숙이가 대모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열 1위에 대부 대모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딴간 법도 자기들에게 맞으면은 로맨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불륜으로 몰고 가는. 자, 두 번째, 오이사 조치라고 아십니까?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즉각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고 북한 선박에 한국 영해 내에 항해를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190석 가졌다 이겁니다. 바로 이틀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해제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할 때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처벌됐습니까? 책임자들은 오히려 더 승진했습니다. 사과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이사 조치는 해제하겠다. 딴 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빨리 좀 해주고 싶은데, 대북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주도에 벌어지고 있는 유엔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자, 얘들은 이제 전통적인 우방관계, 한미 동맹관계도 한번 뒤집어 엎어 보겠다 그러면서 항상 자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동맹관계가 또 어떻게 돼요? 자, 이미 이 정부가 이번 선거에도 중국 개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친중 반미로 돌아서고 있는 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5.18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이미 법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 요원도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려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연단에서도 어떻게 광주 순창 주변에 있는 40여 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탈취를 해가지고 5,000정이 넘는 카빈총 10만 알이 넘는 총알을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그냥 징역 7년까지 이제 처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지난 정치판에 30년 가까이 금기어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5.18을 비난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세월호,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세월호, 세 번째가 뭐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근데 위안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갖고 이른바 정대현하고 정의연인가 하는 얘들이 그냥 그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챙겨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얘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진실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자, 5.18에 대해서 입을 막는 것은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제1야당,
그래 미통당, 그래 통합당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지금 통합당의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라는 그 주호영이라는 자, 지난주에 5.18 망언에 대해서 아주 사과를 한다고, 아주 광주까지 내려가서 사과를 하고 단체 유공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뭐 부상자회, 유공자회 3단체를 이제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기념식에서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열심히 팔을 흔들면서 불렀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오늘은 이 친구 또 보가마을에 보기거리 사건 거기에 또 조문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통당. 자, 이번 이렇게 빼도 먹도 못할 증거가 나오고 중국인까지 개입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 차원에 뭐 진상규명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다. 자, 왜 이럴까 그럼? 그건 야당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저께 처음으로 당선자들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드디어 나올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반공 얘기 그만해야 된다. 안보 얘기 그만해야 된다. 심지어 경제정책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을 이제는 빼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제 극우 우익 세력과는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김종인이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만 6번을 해먹은 그 김종인이 팔순 노인네를 좀 데려다가 내년 3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B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애국 세력도 미통당 관계 단절합시다. 우리가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희망을 갖습니다. 앞서 민중홍 총장이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세력 지금 열심히 하나로 합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쳐집니다. 우리 왜냐, 뚜렷한 목표가 생겼거든. 부정선거 규탄, 이걸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나왔잖아요. 민경욱이 같은 이런 사람, 자명진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모시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애국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져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